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증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내일 대선으로 인해서 하루 휴장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 나름 양호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내용은 상당히 급변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1%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처음 시작보다는 높게 끝나면서 양봉, 그리고 보합선까지도 장중에는 올라갔었다가 밀렸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합선까지 갔었어요. 장중에 아주 낮게 출발했다가 보합선까지 갔다가 약간 밀려서 끝나는 흐름인데 1.29%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늘은 주변 증시 한번 쭉 보죠. 미국 증시 2.3% 다우산업지수, 나스닥 3.6% 하락, 그리고 S&P 2.95% 하락, 반도체 지수 거의 5%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수 있죠.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변 증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 쭉 하락하면서 2.3% 하락했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1.7%,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도 2%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양봉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낙폭도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앞에 있었던 이 저점, 여기를 지키려고 하는 힘이 오늘 작용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 저점을 지키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주변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연이어 예상을 벗어난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하락했지만 여전히 매수세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나름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락했는데 왜 강했다고 생각하느냐? 주변 증시에 비해서요. 자,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요. 외국인 4,729억 매도, 기관 2,927억 매도, 개인이 7,319억 매수, 코스닥도 매수. 개인이 주요 매수 주체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중적인 매수세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다만 떨어질 때 이렇게 매수하는 거 개인이 매수해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요. 제일 저점에선 개인이 매수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날 올라가면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은 최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최바닥에서 올라갈 때 사요. 그러니까 개인이 오늘 매수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내일 쉬기 때문에 내일 모레장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 오늘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하락하고 있지만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도 있죠. 하루에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 하루에 여유가 있는 휴일이 있을 때는요. 휴장이 있을 때는 오히려 독보다는 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요. 아직까지 이 박스권 안에서 지지하려고 하는 힘 분명히 있습니다. 전 저점에서도 지지하려고 했고요. 오늘도 지지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어제와 다른 맥락의 흐름이 보였어요.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하락 출발했습니다. 2% 하락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봉, 낙폭을 줄여서 마감을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맥락입니다. 하락 출발해서 양봉으로 끝납니다. SK 하이닉스 1% 하락이지만 같은 맥락이죠. 지수 대비해서는 이 세 종목, 시가총액 상위 이 세 종목이
상대적인 강세였다라는 것이죠. 대신 어제까지 강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매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 OCI 같은 대체에너지 아주 강했죠. 그러다가 오늘 조정 줍니다. 순환매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꼭 지켜야 될 지지 자리에서는 대형주가 그래도 한 형님 역할을 했다. 지지하려고 이런 힘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거든요. 하루 쉽니다. 미국 시장 오늘 밤 떨어지더라도 내일 밤 기대. 오늘 밤 올라가더라도 내일 밤 또 기대.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주변 증시보다 강한 흐름이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색 순위 상위 종목부터 하나씩 보죠. 삼성전자 일단 1위 올라왔네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반도체 연일 하락. 삼성전자 다시 6만 전자로. 근데 이거보다는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요.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하락했어요.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거예요. 악보합이에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5%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약보합세예요.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수가스 공급망 이 불안 요게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역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전방위적으로 악재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나 자동차라든가 IT 기업군의 이러한 흐름 분명히 악재 역할을 한다라는 거. 다만 지금 보시면은요. 크게 보면은 다시 전 저점대에 근접합니다. 앞에 있었던 10월 달의 저점대. 거기서 지지받는 흐름이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뚝 떨어진 흐름 3일 내에 예, 메꾸지를 못한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보합선까지 올려붙이면서 시도는 했었어요. 내일 모레 한번 보시죠.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저점 삼성전자 좀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번 가져보고요. SK하이닉스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하죠. 삼성전자보다. 그렇습니다. 전 저점 저 아래에 있어요. 반도체 중심 SK하이닉스는 완전히 몰빵 사업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구조가 반도체와 같이 맞물린다라는 쪽. 다만 아직까지 전 저점대 이 위에 있고요. 여유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 주 내로 요거 메꿔야 되거든요. 예, 요 부분 안 그렇다면 좀 요 메꾸는 것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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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염두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번 기대를 해보죠. 왜 그러느냐? 무슨 기대를 얘기를 하는 거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외교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죠. 그리고 뉴스에 보면은 푸틴이 지금 실패했다라는 뉴스.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라는 뉴스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외교적으로 해결을 한다면 초급등을 할 수도 있는 증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 휴일 있는 이 대선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한테 약이 됐으면 그 기간 동안에 조금이나마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해소가 됐으면 하네요. 다만 그거 하나 유행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유동성이 바탕이 되면서 계속 지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었다라는 거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카카오뿐만이 아니고 카카오 그룹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특별한 거는 없어요.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 요 부분과 더불어서 생각을 하면은 지금 반토막 상태죠.
이 부분과 연동해서 다른 종목군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만 원 선이면은 싸다라는 인식 기관 외국인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기 9만 원 아래 권역 그 이 위에서 10만 원과 9만 원 사이에서 분할로 떨어질 때 9만 원 깰 거 각오하고 분할 매수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태까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관점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11만 2천 원 요 선까지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쪽 생각을 해 보시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한번 보시죠. 오늘 상대적인 강세죠. 상대적인 강세. 이 종목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작년 11만 6천 원에서 지금 6만 4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이죠.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오늘 1.3% 상승 마감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는 완전 반토막이죠. 반토막 이상 난 상태에서 반등.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기적으로요. 한참 더 갈 수 있다라는 쪽입니다. 6만 5천 원 선까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왜 그러냐? 주택담보대출 이 부분 진출이 은행주에는 악재죠. 더 싸게 카카오뱅크는 빌려줄 수 있죠. 수익 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 범위 넓어지고 은행은 작아지잖아요.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중기적인 관심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카카오뱅크 중심으로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셀트리온 한번 잠깐만 볼게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반등을 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점 38만 원이죠? 38만 원, 39만 원. 반토막 넘게 난 상태의 종목들이 낙폭과대에 따라서 동반된 반등이 나타났다. 더군다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오늘 낙폭과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같은 맥락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슈 잠깐만 보시면은요. 신풍제약이 오늘 22% 급등을 합니다. 물론 어제도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했고요. 그동안 상승세가 좀 높았어요. 그런데 그 뉴스 왜 그랬는가 보면은요. 코로나 치료제, 먹는 치료제죠? 임상 3상 들어갔다. 경구용 먹는 치료제 임상 3상 시작. 대규모 임상 시작. 일동제약과 함께 3상 대상자 등록과 투약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한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선을 이미 그려놨죠. 예, 여기까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오늘 돌파를 합니다. 4만 5천 원 선. 여기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했는데 돌파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 먹는 치료제, 저 이슈가 한 번 더 나오면 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익 실현 관점 혹은 손해를 줄이는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죠. 더불어서 HMM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뉴스가 나와서 좀 특징적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HMM 올해 같은 경우 1월 달에요. 영업이익이 1월 달에 한 달에 1조 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1월 영업이익이 1조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와, 엄청난 거죠. 이렇게 실적이 탄력을 받을 정도로 좋으면 매각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쪽인데요.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요거 선 그려드렸는데 37,000원 선 정도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딱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엊그저께 다시 예, 위로는 절대로 따라잡지 말고요. 5일선 근처 온다면 한번 접근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다시 이 5만 원을 뚫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37,000원, 43,000원 수준 요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주가 오늘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모두 투어가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는 뉴스가 안 나왔죠. 모두 투어. 오늘 18.7% 급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거의 하한가 27.5%까지 빠지는 급락세가 나왔어요. 고점에서 보면은요. 다시 거의 40%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유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비행기, 항공, 그리고 해외에 가서도 운전 렌트라든가 이러한 부분, 그리고 원화 환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죠.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되면 야, 이거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이거 또 한 단계 코로나가 풀려도 힘든 거 아니야? 아, 이러면 여행주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흐름에 오늘 매도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행주 전반,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5.5% 하락했고 장중에는 10% 가까이 하락했어요. 물론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봤었던 모두 투어 하락이 거의 투매성에 가까운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의 매도가 아주 강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유가가 다시 120불, 130불, 150불, 200불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지금부터는 슈팅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결국에는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항상 그랬습니다. 전쟁은요. 지금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이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분위기 안에서 유가는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반등은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리오프닝 관련주 해서 여행주 오늘 많이 떨어졌지만 이러한 부분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조금은 견디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은 오늘 하락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저가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이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에서 굳이 밑으로 투매, 양상까지 벌어지지는 않으려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대선 관련 휴장인데요. 꼭 투표하시고요. 이 대선으로 인한 하루의 휴장이 우리한테 독이 아니라 오히려 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